네. 선택의 3번. 또 유지는 괜찮나? 왜 말이 없어? 고친 거야? 형. 이거 보고 여기 문제로 합시다. 자, 등차 수열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x1, x2, xn이 들어가 있네요. 합이 760이랍니다. 다 합쳤을 때 760일 때 공차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2분의 항의 개수에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줬었죠. 그러면은 첫항과 끝항이 나와 있으니까 760은 항이 지금 가운데 n개 있고 앞에 두 개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첫항이 오고 끝항이 되겠죠. 이게 성립해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95 2 곱하기 760에 n 플러스 2 95인데 이게 약분이 되겠죠. 8, 9, 8, 8로 약분되네요. 16이니까 n이 1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n이 아니죠. n이 14면 요 안에 14개가 있으니까 요 수열로 봤을 때는 얘가 16번째 항이죠. 그렇죠. 16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5개 더하면 나오는 항이 16번째 항이고 7 공차가 7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막 영어로 되어 있는 공식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2분의 항의 개수의 첫항 끝항 항 찾을 때도 첫째 항에 공차가 몇 개 더 하나 모자라게 더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면 좀 편합니다. 자, 연습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라 했는데 거기에서는 5번, 7번, 5번, 7번 또 두 개만 볼까요? 두 개 보고 등차수열 나머지 거 해봅시다. 5번 바로 그 첫째 항하고 공차로 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식은 요 말이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되죠. 세 번째 항은 공차 2개, 네 번째 항은 공차 3개, 여섯 번째 항은 공차 5개가 나왔습니다. 좀 연립 좀 해줄게요. 여기에서 좀 좋은 게 나오네요. B가 마이너스 4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첫 항도 나오게 되겠네요. 첫 항이 3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하나 모자라게 공차를 보여준 거고 근데 요 AN에다가 N 대신에 얼마 넣어서 K 넣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거 자연수 최소값 찾으라는 거죠. 10이네요. 2번 우리 등차 수열 첫 항하고 공차 몇 개인지로 표시하고 연립해서 정보들 찾아준 다음에 필요하면 일반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에다가 하나 모자라게 공차 그 다음에 음수 되는 거 저 구등식은 간단하죠.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해서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는 0.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사실은 금방 뽑아낼 수 있을 건데, 자, 5개의 수 p 저 대입해 버릴게요. 9 q 5 r 요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순서대로 등차 수열 나와 있으면은 등차 중앙을 쓰는 겁니다. 전부 다 등차 중앙을 쓸 수 있는데 얘가 제일 예쁘네요. 요거 먼저 정리하면 Q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운데 거에 두 개는 양옆의 합과 같죠. Q는 7임을 알 수 있고, 사실 이쯤 되면은 계속 중앙 쓸 필요 없죠. 공차가 보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죠. 그럼 P는 11, R은 3이라는 사실. 원래 요거 하는 건 여기서 또 중앙 쓰고 여기서 또 중앙 쓰는 건데, 공차가 보이면 그냥 바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P 빼기 R 8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3개, 5개 나와 있을 때 이거를 이 문제인지 요 문제인지 조금 헷갈리거든. 요거 중앙 쓰는 건지 요거 쓰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순서대로가 있으면은 어지간하면은 중앙 쓰는 겁니다. 100%는 아니긴 합니다. 순서대로 써놓고 밑에 거 쓰는 것도 가끔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중앙 써주면 된다. 마저 봅시다. 등차 수열.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까지 했고, 좀 중요한 게 있어서 1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제곱에 보면은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죠. 그냥 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어떤 문제를 줬는데 일반항을 안 줘. 일반항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일반항에 대한 정보는 안 주고 수열의 합만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수열을 첫 항부터 n항까지 다 더했더니 저런 공식이 성립하더라 라고 주는 겁니다. 저거를 한번 풀어서 써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죠. 저거를 준 겁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은 나는 AN 일반항이 필요한 상황이야. 이 표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나는 일반항이 필요한 상황이면은 요 AN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요 식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얘를 빼내면은 얘만 남겠죠. 근데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니 요거 이렇게 쓰면 되죠. Sn-1이라고 쓰면은 첫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n 대신에 n-1을 넣으면 되죠. 왜? 문제에서 저 식은 성립한다고 줬으니까. 이제 요 통째로 두 개를 다 빼버리면은 여기가 Sn-Sn-1이 되고, 가운데가 여기 다 소거되면서 내가 딱 원하던 거 AN이 하나 딱 남죠. 여기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빼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이것도 없어지네요. 빼기니까 플러스 2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죠. Sn-1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0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찾은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왜? n이 1이 되면 요 식이 S0이 돼서 존재하지 않는 식을 내가 쓴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공식으로는 AN이 두 번째 항부터만 찾을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항은 제일 처음 줬던 저 식을 쓰는 겁니다. 우리 S1이 어차피 S1이죠. S1이 어차피 A1 하나만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 넣어보면 3이 되죠. 여기 1 넣으면 2죠. 어떤 게 맞는 말? 제가 맞는 말입니다. 왜? 얘는 두 번째부터 쓸 수 있는 식이잖아. 혹시나 하고 넣어본 겁니다. 두 개가 다르면은 제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A1은 3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3이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지금 16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자, 첫 번째 항은 뭘로 찾는다? S1으로 찾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식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항은 반드시 S1으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일반 항은 요 원리에 의해서 요거 두 개 빼기만 하면은 A에만 딱 남더라. 근데 여기서 찾은 식은 N은 2부터 넣을 수 있다. 이건 지금 이 세 항목이 다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항은 S1으로 찾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좋았어. 이번엔 첫째 항부터 구해야지 해가지고 A1은 S1이고 요거 먼저 찾아주고, 그래서 통째로 빼면은 여기서 빼면은 AN이었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빼기니까 4n 되고 마이너스 하면서 이렇게 되죠. 똑같이 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다가 1 한번 넣어볼까? 쟤랑 똑같은 애 나왔죠? 그럴 때는 여기 원래 1을 못 넣는데 혹시나 하고 넣어봤더니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따로 쓸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번에 적어주면 괜찮겠죠? 그래서 다를 때는 다르다라고 따로 표현해줘야 되고, 똑같을 때는 그냥 원래 등차 수열 쓰듯이 적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너무 좋은 게 저기 나와 있는데 잠깐 저 참고 볼까? 여기 보면은 참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별표 좀 칩시다. 밑에 참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SN이 요걸로 했었나? 요걸로 했을 때는 첫째 항이 다른 거였고 읽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요런 식으로 썼더니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됐습니다. 자, 요 형태의 규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다시 써볼게요. 원래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 n번째 항이었고, 요 an 대신에 공식 첫 번째 항에다가 하나 모자라게 공차를 더해주고, 이거 살짝만 전개할게요. 우리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던 거, 원래 등차 수열 자체의 합공식이 요 공식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쭉 했더니 형태가 요거 가로는 살짝 블러 처리합시다. n에 대한 2차식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반항이 뭔지 모르는데 Sn 자체가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전부터 얘는 일반항 찾으면은 첫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등차 수열이구나를 미리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뭐 3차식도 나오고 아니면은 뭐 이상한 지수 방정식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필 n에 대한 2차식이다. 아, 그게 등차 수열이구나 하고 반가워하시면 됩니다. 캐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네로 공식을 정리해보니 상수항이 애시당초 없죠? 그리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수항이 없는 거 해봤더니 얘는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되죠? 매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항 C 자체가 만약에 0이면, 즉 C가 없으면은 얘는 해보지 않아도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자, 만약에 상수항이 있으면은 C가 0이 아니면은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수열의 합 형태가 n에 대한 2차식이면은 일단 일반항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리고 C의 여부에 따라서 저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어차피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뭐 아는 게 큰 도움이 되나요?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상수가 없으면은 무조건 두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하고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경향이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는 아예 새로운 풀이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밑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2n제곱 플러스 n이네요. 요런 수열의 합공식이 나왔습니다.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네.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처음부터 등차 수열이죠? 그걸 내가 미리 캐치했어. 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sn-1을 빼도 되는데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생깁니다. n 대신에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얘는 아까 a1이었죠? 맞죠? 그 다음에 n 대신에 2 한 번만 대입합시다. S2가 되고 얘는 A1 더하기 A2까지 더한 거고 10이 되죠.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이 3이었으니까 두 번째 항이 7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끝이 나죠.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4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됩니다. 뭐 2보다 크거나 같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처럼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2차식이긴 한데 항이 만약에 복잡하면 이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 왜? 난 이거 보자마자 이미 등차 수열인 걸 알았거든. 그래서 그걸 알고 모르고가 되게 문제풀이할 때 큽니다. 두 번째 거는 방법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해보시면 됩니다. sn-sn- 하면 됩니다. 164쪽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있는데 요것도 사실 여러분 요런 식으로 봐도 좀 꽤 괜찮습니다. SN 자체가 n에 대한 2차식이죠. 그래서 위로 블록하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저거랑 연계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2번입니다. 첫째 항이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이런 등차 수열이 있대. 자, 1번부터 음수 1반항부터 구합시다. 이렇게 되고 1번 얘가 언제 음수되느냐 이거 암산해버립시다. 8번째 항이죠. 38, 24 하면 그때부터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자, 이거는 합인데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두 번째 항부터 쭉 계속 양수입니다. 그러다가 7번째 항까지 양수고 8번째 항부터는 음수죠. 음수부터는 더하면 어때? 합이 적어지죠. 그러면은 양수까지 다 더하면은
당연히 합이 최대가 되겠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합도 물어봤나? 그때 최대값도 물어봤습니다. 첫 항은 알고 있으니까 7번째 항만 구합시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6개. 그러면은 2분의 7개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다. 6번 한번 해볼까? 이제 6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3이고 다섯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마이너스 145갑니다. 첫 번째 건 그대로 쓰면 되고 S5를 살짝 변형해서 5개 더했죠. 2분의 5에 첫 번째 항 나와 있고 다섯 번째 항만 모르는 상태죠.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33 플러스 A5가 마이너스 145 곱하기 5분의 2 넘기면은 A5가 마이너스 25가 되네요. 자, 이게 되려면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개 더해야 되죠. D가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음수고 공차가 2니까 점점 수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양수로 바뀌겠죠. 근데 합이 최소이고 싶대. 그러면은 음수까지만 다 더하면 되죠. 음수까지만 다 더하면은 합이 최소입니다. 양수를 더하는 순간 그 합 자체가 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요 문제는 선생님 일반항 안 구하고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33이죠. 공차가 몇 개 더해지면은 딱 양수 되나? 34, 17개 더해지면 되죠. A 18이 1이 되죠. 17개 더해지니까 34 더해지고 A 17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 찾았습니다. 필요한 거. 몇 항까지 합이 최소입니까? N은 17. 그 합도 구하고 싶대. 2분의 17에 요거 2개 더하면 되죠. 17의 제곱이야. 289. 이렇게 되겠네요. 2개 더하래. 마이너스 272.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지난 숙제 풀 때 수열의 합을 요거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공식에 조금 의존했던 친구들 있으면은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저런 공식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분의 항의 지수에 내가 더하려는 거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저렇게 외우면 까먹습니다. 안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페이지 봅시다.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에 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등차 수열 아니더라도 지금 조금 정리 한번 해놓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데 얘의 표현 방법을 조금 잘 모릅니다. 이런 표현 이미 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자연수를 분류한 겁니다.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뭐 다 뒤에 5를 써도 되고 6을 써도 되고 7을 써도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분류를 한 거냐면은 2를 가지고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로 분류한 겁니다. 맞죠? 우린 주로 저거를 짝수, 홀수라고 부르죠? 같은 말입니다. 짝수, 홀수. 그럼 자연수가 어떻게 분류되냐? 이렇게 분류되죠. 그 모든 자연수를 저 안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은 3k-2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3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k 대신에 자연수를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넣어야 되죠. 0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는 두 표현 다 상관없어요. 홀수도 마찬가지죠. 2k-1 하면은 k에 자연수를 넣어야 되고, 2k 플러스 1이라고 홀수를 표현하면은 k에 0보다 큰 정수를 넣어야 되죠. 평소에는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는데 우리 수열은 몇 번째 항부터 존재한다 그랬어? 0번째 항이 없다라 그랬죠? 첫 번째 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위에 표현을 씁니다. 0부터 넣는 거를 좀 어색해합니다, 수열은. 어쨌든 요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죠. 쭉. 그래서 모든 자연수가 다 이렇게 분류가 되죠. 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자주 쓰입니다. 은근히 자주. 근데 수열이 아닐 때는 여러분 요 표현보다는 요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합니다. 저 플러스 1이 딱 나머지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더 쓰기 편하긴 합니다. 3번 봅시다. 요 표현 방법 자체는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쓰이냐면은 나중에 순열조합 할 때 좀 쓰이긴 하는데 공수원에서 뭐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세 수를 뽑았을 때 그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의 수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냥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수를 먼저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이니까 50은 여기네요. 48, 49, 50. 여기서 딱 끝나네요. 자, 그럼 개수 먼저 세자. 3개씩 나눴을 때 3K만 하나 부족하니까 3으로 나누면 9, 6. 그러면 17, 16이면 되나? 요게 17개. 요게 17개. 요게 16개죠. 여기가 하나 비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이 3이 배수가 되는 거 첫 번째. 셋 다 3의 배수. 아니면은 셋 다 3K 플러스 1. 아니면은 셋 다 3K 플러스 2. 아니면은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각 한 개씩. 또 있으려나? 2개 하고 하나 하고 2개 하고 하나 하고 안 되죠?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여러분 선생님 50 너무 크게 잡았네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 정리해주는 거 꽤 중요합니다. 이거 대수 아니더라도 가지고 가세요. 올 1년 동안도 많이 쓰입니다. 저거. 우리 복소수 할 때 4K는 다 알고 있죠. 그것도 쓰이고
뭐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랍니다. 그러면은 4k 플러스 3이라고 하고 10과 50이니까 첫 번째 것만 찾을까? 11 마지막이 50이니까 4K를 먼저 찾자. 48에서 하나 작은 거 47. 얘네 다 뭐하래? 더하랍니다. 자, 요거 했을 때 선생님이 해준 방법으로 하면은 항의 개수만 알면 되죠. 항의 개수 찾는 좋은 방법은 일단 요 공차는 4죠.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을 빼봅니다. 그러면 공차가 9개 들어간 거를 알 수 있죠. 맞죠? 그럼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10번째 항이죠. 이러면 끝이 납니다. 뭐 일반항 찾을 필요도 없고 공차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7번, 8번, 9번 되어 있는데 9번 좋습니다. 9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 또는 이 뭐죠? 집합에서 합집합이죠? 그래서 우리 또는 나오면은 넘버 A 합 B를 구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넘버 A를 먼저 구해주고 넘버 B도 구해주고 나서 조집합을 넘버 A고 B를 찾아서 요거를 빼준다. 요 구조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9번 한번 풀어봅시다. 뭐가 A고 뭐가 B고 보일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8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80 이하의 자연수인데 제일 첫 번째 거 5의 배수 먼저 할게요. 5의 배수고 두 번째 거는 7의 배수죠. 교집합은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거는 최소공배 35의 배수네요. 얘를 얘도 있고 쟤도 있으니까 두 번 더 하면 안 되니까 빼줘야겠죠. 그래서 80 이하입니다. 첫 번째 5의 배수 먼저 합시다. 5의 배수면은 5부터 시작해서 80까지죠. 7의 배수면은 7부터 시작해서 77까지고 35는 그냥 3장. 2개죠. 이거는 80에다가 이거 몇 번째 건가? 16번째인가? 이거는 11개죠. 얘는 그냥 더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64, 680, 462. 여기다 먼저 뺄까? 더하면은 1037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 문제도 요 문제지만 요 또는 나오면은 항상 요 구조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기억해두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는 합집합이구나. 항상 2개 더해서 교집합 빼야겠구나. 얘는 좀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또는 들어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공통된 거 꼭 빼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166조 가봅시다. 자, 밑에 유제 10번, 11번, 12번 다 일일이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거 좀 괜찮을까? (12번을)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게요, 여러분. 12번 잠깐 봅시다. 어떤 수열 AN이
요 수열의 합이 2n 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수열 bn의 수열의 합이 n 제곱 플러스 k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개 둘 다 sn 쓰면은 안 되죠. 다른 식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stru 요 순서로 나갑니다. s 다음 숫자가 t니까, 다음 문자가 t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사실 질문해 봅시다. A5는 B5래. 선생님이 저렇게 SN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저거 통째로 빼가지고 일반항 찾는 걸 아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두 문제 다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뭐 두 번째 항부터 달라진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다 되긴 되는데, 질문이 요렇게 나왔을 때는 굳이 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A5만 핀포인트 꽂아서 찾는 방법. S5에다가 S4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냥 맞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빼면 얘가 그냥 탁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바로 넣어서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굳이 일반항 찾을 필요 없습니다. S5 먼저 해주면은 50 마이너스 15 35고, S4는 32 마이너스 12 20이니까 15 딱 나오죠. 얘 똑같이 하면 됩니다. 15는 14는 빼면은 B5는 K가 쉽게 나오죠. 6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유제 11번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정직하게 SAN 찾는 거고, 유제 10번은 다섯 번째 항만 찾으면 되겠죠. 방금 전처럼. 굳이 여기서 요거를 너무 좋은 거긴 한데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귀찮죠. 여기 막 n제곱 막 해가지고 전개하고. 안 쓸 수 있는 게 좀 더 낫다. 그러면은 등차 수열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등비 수열로 갑시다. 등비수열 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하고 쉬었다 갑시다. 오늘 이번 주 남은 수업이 수, 금, 토인데, 토요일은 어차피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고, 수금 오늘 포함해서 월 수금 3번 남았죠. 지금 남아있는 범위 중에서 여러분 181쪽 원리합계 있습니다. 이거 안 할 겁니다. 원리합계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등비수열 끝나고 나서 수열의 합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학적 귀납법이 있습니다. 귀납법 요 단원도 안 할 겁니다.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원에서의 중단원 연습 문제 있죠? 거기 수준에서랑 좀 비슷한 문제들로 해가지고 파이널 테스트를 낼 건데, 여기도 안 낼 겁니다. 그때 삼각함수 활용 파트도 안 낼 겁니다. 되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가지고 중단원 연습 문제 수준으로 파이널 테스트를 칠 거고, 금요일날 여러분 책을 좀 걷어가겠습니다. 책 검사 겸 여러분 그래도 한 달 동안 잘 했는지 확인 좀 하고, 혹시 조금 앞에 숙제 빈 거 있으면 가능하면 채워주세요. 토요일날 시험 치고 돌려주고, 선생님이 피드백 할 수 있는 건 할 건데 너무 비어 있으면은 다시 해오라고 시킬 겁니다. 한두 개 별표 친 거 못한 거 있으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 거고, 몇 페이지로 아예 비어 있다 그런 거는 다시 돌려 보내겠습니다. 학생한테 주겠습니다. 이번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널 테스트 칠 거고, 이거 가지고
수상도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안 하나요? 자, 요거는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진도를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학교 갔을 때 대수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할 때 요 파트를 그냥 아예 안 배우고 시험을 안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달라. 경일은 어지간하면 안 쳐. 남고는 올해가 처음이라서 모르겠습니다. 명호고는 종종 쳤습니다. 거의 쳤고, 경일은 어지간하면 안 쳤고, 남고는 올해 처음이라서 2학년들 어떻게 할지 봐야 됩니다. 그런 파트고, 요게 수능에서도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그 재작년까지는 최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가 꼭 나왔는데 그것마저 작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처음 하는 친구들이, 근데 요거의 난이도나 깊이로 봤을 때는 역시나 아까 요거랑 비슷합니다. 요것만큼 빡센 파트입니다. 문제도 안 나오는데 되게 어려워. 그래서 계륵이라고 하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리합계도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루고, 요거는 여러분 고3 때 경제 수학이나 이런 파트에서 또 더 깊이 있게 합니다. 실제로 대수에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요거는 얘기했죠. 이거는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한 달 해야 됩니다. 삼각함수 활용만 특강 하루 한 달 하면은 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냥 쭉쭉 보기만 하고 넘어가자 했었죠 그때. 그 부분은 시험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월수금토 이렇게 됩니다. 금요일날 제출하고, 그래서 남은 거 등비수열하고 수열의 합 두 파트만 하면 됩니다. 귀납법은 안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언제? 토요일날 그때 시간이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근데 A반 친구들이 원래 수업이 있지. 전이 낫니 후가 낫니? 후가 낫겠지. 전에 오면은 잔다고 안 올 것 같은데. 저 뒤에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둘 다. 둘 다 안 돼? 요거는 조금 천천히 너의 일정 보고 한번 잡아볼게. 금요일날 얘기해줄게. 안 되면 뭐 개별로 쳐도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